만들어보세요. 일단 한번 풀이해봅시다. 자 일단은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건 안 된다 문제부터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보자. 일단은 뭐 초반에는 뭐 다 됐고 아니 여기 그 3페이지에 여기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8번 틀린 친구는요 접선은 구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지? 여기 1,2에서의 접선은 구했을 거니까 그게 원하냐? 혜빈은 원하냐 여기? 마이너스 x 지금 얘가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기본 정리가 안 되는 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y는 x 4제곱 더하기 y는 x 4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가 접할 때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라고? x는 t에서 접한다 가정하고 대입한 게 같고 미분에서 대입한 게 같다. 연립해서 풀란 얘기죠. 내용 기억나십니까? 우리 미분 관세 때 정리했던 기본 유형이죠. 그래서 fx와 gx가 이거 약간 암기형 유형이죠. fx와 gx가 접한다 라고 하면 이제 힌트 두 개 다 적용하는 그런 준비가 다 잡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게 뭐 하나의 함수가 직선이든 말든 그게 잡혀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9번은 뭐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을 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또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해석은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9번에 대한 얘기로 이 삼각함수에 대한 또 꼼꼼한 그래프에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이거 복습이죠 사실 좀 예전에 문제 풀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만 해보면 얘가 이런 겁니다. fx가 근데 지금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봐서 이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 뭐 경험도 있고 0부터 x가 12까지 얘가 y는 k에 만나는 점을 α1, α2로 할 때 둘의 차가 8이다 부터 해결해야죠. 그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gx는 그리기 빡세요. 그래서 gx를 그리는 문제라 하면 번호대가 훨씬 뒤에 있을 거예요. 14번이나 15번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gx의 그래프가 정확히 그려서 푸는 문제가 알겠죠? 근데 fx는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얘는 주기가 몇이야? 주기가 12죠. 12. 그죠? 한 주기만 정확히 그려서 판단해라 이 말이죠. 한 주기를 정확히 그리시고 코사인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여기가 12 여기가 6 여기 뭐 1 마이너스 1 되겠죠. 뭐 이런 상태에서 얘가 말하기를 이제 y는 k와 교점이 두 개라는 건데 뭐 두 개인 교점을 갖는 지점은 되게 많으니까 어디든 잡아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근데 얘가 이렇게 되겠어요. 두 개의 교점에 x 좌표의 차가 8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y는 k가 어디 있는지 좀 애매한데 거리가 8이라면 여러분 여기가 3일 것이 여기가 9란 말이야. 그죠? 여기서 2까지 거리가 6이에요. 6. 그럼 두 좌표의 거리가 8 되려면 k가 여기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죠. y는 k가. 음수는 아니라는 거죠. k가 음수가 돼버리면 두 좌표의 거리의 차가 8까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α1 뭐 앞에 거를 찾고 뒤에 거 α2가 치면 이 거리가 지금 8이다. 이 길이가 8이다 라는 걸 준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코사인 함수는 여기 대칭이니까 이 대칭성이 항상 쓰이죠. 알겠죠? 6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6인데 요 길이가 4였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말하는 α2가 아마 10일 것이고 얘가 말하는 α1이 4 빼면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도 k로 구할 수 있어요. 얘가 2랑 10이면 뭐 2를 대입하죠. 요 점이 그러면 2,k라는 거니까 그죠? 이 함수가 있으니까 f2를 구해보면 f2는 코사인 여기 넣어버리면 3분의 8이죠.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k가 2분의 1임을 또 알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k와 알파에 대한 해석을 끝내놔야 된다. 알겠죠? 그게 이제 1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야, 그 다음 이제 y는 gx와 y는 2분의 1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라 이 말인 거죠. x좌표의 차를 구해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 이미 첫 번째에서
K와 알파 뭐 K를 정확히 구해냈으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 있는 GX는 확실히 그리는 게 부담된단 말이야. 물론 이걸 그리게 만드는 문제도 있어요. 그거는 더 뒤로 갈 거야. 최소 준킬로 이상이야.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꽤 빡센 문제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쉽게 하거나 알겠죠?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얘는 이제 그걸 풀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아주 어려워지고 하겠죠? 그냥 얘가 무슨 말이야? GX가 결국 2분의 1 되는 교점 구하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이 실근 구하라는 얘기, 실근의 차를 구하라고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래서 얘를 그릴 생각하지 말고 대입해서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그죠? 마이너스 1이 2분의 1 되는 x 값을 찾아서 둘의 차를 구해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넘겨버리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요게 2분의 3 될 것이고 3 약분해버리면 2분의 1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요거 찾아내는 얘기고. 오케이? 근데 얘가 다행히 여기 그리는 게 도움이 되네요. 알겠죠? 이 y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fx인데 그죠? 그리고 얘가 구하는 건 fx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는 지점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은 라인이죠. 아까 구한 거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라인이라서 여기가 2라는 건요. 이게 0에서 2를 더한 게 여기였다면 여기는요. 6에서 2를 뺀 거겠지. 얘는 아마 이제 4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6에서 2를 더한 건 8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말하는 요걸 만족한 x는 저기서 구할 수 있네요. 4 또는 8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새롭게 얘를 풀어도 되지만 저걸 정리를 잘 해놓고 푼 친구들은 저걸 또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같은 라인에 대한 x좌표를 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아니 속도 계속 틀리는 친구들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속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유형에 대한 그 운동 방향에 대한 이야기와 위치 잡는 이야기와 이동거리 잡는 이야기 더 나아가서 저번 시간에는 그 어디더라 아니구나 두 점의 거리에 대한 함수를 정리하는 그건 이제 레벨업이다 해서 좀 어려워지면 이렇게 낼 수도 있다까지를 정리하면서 기본 유형 정리를 다 했는데 그때 얘기들 다 기억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좀 유형적 기본 요소에 대한 총 정리해주면 본인이 뭔가 좀 감이 안 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화목이나 아니면 요소 사이에 질문하셔서 딱 챙겨놔야 이런 거 모을 거 아니야.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야. 보시죠. 10번입니다. 수직선 위의 점 6과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는 점 p가 있다. 자, a라는 점은 6이고요. 수직선이 6이란 요 위치가 a래요. 여기 잡아준 거고 원점을 출발하는 자 0을 출발하는 여기 P가 있대. P는 원점에 서 있어 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P의 속도가 VT는 3T제곱 플러스 AT A는 양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문제 이해가 좀 안 되는 친구들 선생님 필기시간에 적어놨는데 이게 문제를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속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어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도를 그리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얘 만약 속도 그린다면 T로 묶으면 3t 플러스 a니까 속도 그리는 연습도 하나 하시죠. 2차 함수요. 마이너스 3분의 a는 음수니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a 양수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속도 그리는 증거만 하는 거 이렇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양수만 그리니까 속도 그래프는 저렇다. 뭐 이런 상태에서 보시죠. t가 2일 때 2에서 점 p의 와 얘도 거리 얘기네. 점 A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 스톱. 뭔 얘기야? 2초일 때 P와 점 A 사이 거리라는 건 우리가 2초일 때 점 P에 뭐가 필요할까요? 위치가 필요합니까? 속도가 필요합니까? 가속도가 필요합니까? 위치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속도를 VT라 하면 위치부터 ST라 쓰기 때문에 얘 무슨 얘기야? ST가 점 A는 위치가 6이죠. 6과의 거리가 10이다 이 말인 거죠. 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풀면 ST가 10이면 넘기면 16 되거나 마이너스 10이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0이면 넘기면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또 개념 체크 좀 해볼게요. 잘 봐봐. 여러분 위치는 음수가 되면 돼 안 돼? 아니나 위치는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마이너스 4는 절대 서 있을 수 없는 건가? 네, 위치는 양수도 상관없죠. 그냥 속도도 양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그래프를 그린 친구들은요. 속도 봐봐. 속도가 지금 음수인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양수로 올라가잖아. 무슨 말이냐면 얘는 오른쪽으로만 가요. 왼쪽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이런 대화가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속도 파트에 대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가 나올 리는 아예 없어. 지금 이 물체의 움직임을 알고 있으니까. 알겠죠? 얘는 속도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출발하고 오른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 위치가 마이너스로 잡힐 일이 없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결국 얘가 말하는 건 2초구나. S2. 2초일 때 위치가 16이 되는 A 값 찾아라 이 말인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끝! 문제 너무 쉬운데? 자, 위치 함수 구할게요. 이건 부정적분이 편하다 그랬죠? t3승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c가 있는데 여러분 c가 얼마야? 0이죠. 출발 위치 0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2 대입한 게 16이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속도 문제 치고는 이제 딱 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11번, 12번도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들이고요. 11번은 이런 소재를 처음 만나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법한 얘기긴 한데, 그렇죠? 또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이제 이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 특히나 이 A의 n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요, 알겠죠? 옛날 기출에 별로 없는데 최근에 오히려 잘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연습해야 됩니다. 보시죠.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k 이 함수다. 여러분 2차 함수를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2차 함수를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 제곱을 잡아둔 이유는 뭘까? 그렇죠. 이거 꼭지점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그죠? 고1 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고1 때 기억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꼭지점 좌표가 뭐 a, b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라고 하면 fx를 p배 x-a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걸로 b 이런 걸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선생님 얘가 왜 꼭지점이 a, b라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봐봐 이렇게 오신 생각하면 돼. y는 px제곱. 여러분 얘의 꼭지점 얼마예요? 꼭지점 0,0이죠? 그죠? 얘를 이렇게 이동한 거야. 어떻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원래 2차 함수의 기본형이 얘니까. 알겠죠? 얘가 이동한 거야 라는 표현을 주는 거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전개해서 풀면 안 됩니까? 되죠? 되는데 출제자가 이렇게 표현한 건요. 얘는 100% 2차 함수를 식으로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래프에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잡아주는 거야. 이게 출제자 의도가 있는 거죠. 알겠죠? 얘를 그냥 펼쳐서 줄 수도 있지만 펼쳐주면 뭐 식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프 문제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알겠죠? 얘는 그림으로 접근하면 돼라고 남겨주는 거야. 그러면 이 fx의 모양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먼저 봐봐.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요. 제곱 점수니까 여기가 x는 2고 y는 k. 이런 식의 이차 함수를 가지고 다음 박스를 해석해내라. 이런 문제인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출제자 의도를 받아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fx의 때 다음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래요. 이게 이제 이 문제 갖고 있는 난이도만 얘기하면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했던 문제라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2개다. 해보시죠. 3에 2분의 fn 이렇게 쓸게요. 얘의 4제곱근 몇 개야? 이거 바로 나와줘야지. 몇 개야? 몇 개야? 4개죠. 중 실수인 거 몇 개야? 대신 몇 개? 2개죠. 여러분 얘는 양수입니다. 우리가 이 짝수 제곱근은요.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체크해야 되는데 그죠? 지수식은 양수죠. 우리가 왜 3의 x승 t로 치환할 때 t는 양수로 쓰잖아. 괜찮습니까? 아이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양수입니다.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죠. 실수인 게. 그죠? 근데 얘 얘기는요. 그 둘을 곱하래. 그죠? 그건 구하라는 얘기잖아. 자, 얘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2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나 그죠? 4제곱근 얘.
양의 제곱근 1개 또는 마이너스 4 제곱근 2 음의 제곱근 1개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이걸 뭐 풀다가 좀 막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써야지. 알겠죠? 우리가 어떤 A의 내조근이건 내조근 A라 쓰면 돼 그냥. 그게 내조근이야. 두 개 있을 때 양수한 개, 음수한 개 이렇게 있는 거죠. 한 개 있을 때 그냥 씌우면 되고 그냥. 홀수 제곱근을 구할 때. 이해되겠어요? 봐봐. 얘 좀 더 이쁘게 쓸게요. 3의 얘는 8분의 F예요. 또는 3의 마이너스 3의 8분의 F입니다. 그죠? 얘 둘을 곱하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5의 3에 얘 더하기 얘입니다. 지수끼리 합 8분의 2F에 4분의 F에 이게 되겠죠. 오케이? 얘가 뭐래?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래요. 얘가 마이너스 9. 그죠? 마이너스 사라져. 차근선 가야 돼 이렇게. 아, 4, 이거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FN이 2 되는 거 얘기하는 거네. 그만 FN이 얼마야? 8 되는 거 맞나? 4분의 FN이 2면 오케이. 얘만 예. 됐습니까? 박스 안에 얘기를 해결했더니 박스 안은 FN이 8이야 이 소리야. 이렇겠어? 오케이? 뭐래? FN이 8 되면 자 이제 박스 안은 해결 끝. 여러분들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확실하게 해야 돼. 박스 안에 얘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고 결국 박스에서 끝났어. 그지? 우리가 뭘 신경 쓰는데 야 fx가 얘인데 fn이 8인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가 되는 k값 구해봐 이 말인 거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럼 봐봐. fn이 8 되는 자연수가 2개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야 y는 8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와는 요 점도 자연수 요 점도 자연수가 되는. 그죠? 이 자연수 2개와 만나서 8을 만들어주는 그 상황이 가능한 K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봐봐. 자, 요 점이 자연수인 건 졸라 많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졸라 많은데 잠깐만 이쪽 봐봐. 야, 꼭지점이 2야. 그러면 요 점이 자연수여야 되는데 이거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요. 여기 1이란 소리야. 알겠습니까? 응. 뭐 이걸 숨겨놨네요. 이거는 이렇게 끝까지 가기 전까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쓸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 여기는 무조건 1 돼야 되네. 그러네. 야 얘가 1,8을 지나야 되네. 무조건. 그래야 자연수 2개죠. 딴 데서 2개 나와버리면 이쪽이 자연수가 아닌 거니까 아예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F1이 8이다 라는 거 가지고 K 값을 찾아내라. 이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X가 1일 때 8이 돼야 돼 라는 거죠. 2차 함수 연동이 뭐 어색할 수 있으나 뭐 어려운 얘기를 건드린 건 아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번 가시죠. 요즘 이제 킬러 문제 배제를 이슈화시킨 이후부터 오히려 12번 같은 문제를 잘 냅니다. 왜냐면 얘는 해석이 어렵지 않고요. 진행이 빡센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킬러 문제 배제라는 그 화두가 작년부터 있었지만 그죠? 그게 교육과정을 준수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아시죠? 뭐 문제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이 출제하는 입장에서 심화된 수학 교과서 수준 아니면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난이도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더럽게 그냥. 알겠죠? 상황이 잘 안 구해지게. 알겠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풀이 힘이 되게 단단해야 돼. 요즘에는 이제 그쪽이 훨씬 더 강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를 밀고 가는 힘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이거 뭐 좌표 적기 문제라면 다 아시죠? 그죠? 주어진 순서대로 좌표를 적어 나가면 답이 나올 거 아니야. 라는 것도 캐치가 안 된 친구는 혼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 다 보자마자 극한 문제고 뭐 그래프 주고 뭐 점 찍어놓고 뭐 길이 구하고 이거 시킨 대로 밀고 가 이런 문제잖아. 그죠? 가볼게요. 봐봐. 자, 요 근거도 잘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y는 x 플러스 t가 있고요. 이렇게 y는 x 플러스 t. 얘가 다 해줬어. 나 할 거 없어. 여러분들의 자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하고 여기 수선하고 이렇게 h, c, a 가보시죠. 자, 이미 좌표 적기라는 걸 알고 가는 거야. 직선 y는 x 플러스 t와 얘의 교점 중 두 점을 a, b라 하죠. 스톱. 연립해야죠.
A, B의 좌표를 구하지 못할 거면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요 넘기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다. 그죠? 나 이거 풀어야 되는 거잖아. A, B 좌표 구하라고 그렇지? 근데 t 때문에 당연히 인수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이 안 돼. 나는 근데 근이 필요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예진아 넌 어떻게 하니 이런 상황에서? 2차 방정식에 실근이 필요한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너 어떻게 해?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2차 방정식 실근 풀이 필요해. 인수분해 안 돼. 뭐 이상한 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해? 근각의 수를 주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 해석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알겠죠? 첫 번째 1단계. 근각의 수로 가야지. 근각의 수를 막 짜가지고 뭔가 문제 풀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뭔가 좀 안 먹히는 느낌이야, 근각의 수가. 그럼 예진아, 대안은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그렇죠. 그렇게 했니? 왜 안 했지? 뭐였을 볼 때? 이 생각을 했나요 혹시? 이 식은 썼나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이게 좌표 적기 문제나 판단했나요? 아 그럼 주어진 수도 좌표 적어놓으면 되잖아. 야 첫 줄부터 못했네 쉽게 말하면. 야씨 열리부터 해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다음 이게 안 되면 근의 공식. 이거 둘 다 풀려요. 원래 대부분 둘 다 풀리고 봐봐 만약에 둘 중에 한 개가 풀린다고 예를 거야. 그 문제 들어 문제일 것이고. 알겠습니까? 근각에서 짜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근각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뭐가 안 나와 그럼 이쪽이겠지. 알겠습니까? 밀고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둘 중에 하나로만 풀린다라는 거 이쪽일 거야. 물론 대부분은 여기서 끝나. 근각에서 알겠죠? 시기도 깔끔할 거야 이쪽이. 근의 곳이 아무 식이 더러워지니까 알겠죠? 가볼게요. 선생님 둘 다 가볼게요. 자 근각에서로 간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 돼. 얘의 두 근을 둘 다 잘 연습해봐. 알파 베타 치고 이거 둘 다 연습하기 좋은 문제야. 두 근의 합은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t. 챙겨놓고 내가 잡은 알파랑 베타는요 요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좌표 잡으면 돼. A, B는 제대로 안 나와. A 좌표가 더 크니까 알파 콤마 알파 제곱. 아니면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t. 이건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뭐 요게 더 쉽다 판단하면 이거 가시고. 알겠죠? 선생님 2차보다 1차가 낫지 않습니까? 가시고 뭐 알아서 해 그냥 상관없어. 알겠죠? B도 봐봐. 이 근각에서 갈 친구들은요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좌표를 적어놔야 돼. 베타 콤마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얘도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1 t 이렇게. 알겠습니까? 같은 모양새로 끌고 가야 되겠죠. 알겠죠? 막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뭐 제곱으로 가든 더하기 t로 가든 뭐 직선 위에 대입하든 상관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힌트가 얘 두 개랑 이런 좌표들이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때 나한테 뭘 요구했냐면 요것부터 마무리해 볼게요. 뭘 요구했냐면 나한테 아직 글을 덜 읽었구나. 나 지금 두 점 A, B라 하자까지 읽었어.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와 만난 점을 A가 아닌 점을 C 수설 발을 T 했는데 봐봐. 자 갑시다. 자 여기서 A와 이렇게 그어서 만든 요 점을 C라 했대. 그지? 요 C는 여러분 함수 얘가 대칭 함수니까 요게 이렇게 대칭됐겠죠. 그죠? 얘는 뭐 마이너스 알파 콤마 알파 제곱 쓸게요.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H에서 바로 내려온 거 요점 좌표는요 X와 베타니까 베타 콤마 이거 Y는 뭐였지? 아니구나 알파 제곱 지금 알파 제곱으로 밀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말한 좌표 다 적었어. 구해볼게요. 자 AH의 길이는 요 길이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야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됐나요? AH의 길이입니다. 요 X 좌표에서 요 X 빼는 길이겠죠. 그죠? 그 다음 얘가 말하는 CH 길이 CH의 길이는 CH 요 길이네. 여기서 이거 빼야죠. 그죠?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뺀 거니까 이거 알파 플러스 B입니다. 베타입니다. 이 1이네. 됐어요? 그죠? 자, 식을 쓰면 잠깐만요. 이제 문제 대입에서 마무리할 건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을 쓰기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왜 얘를 쓸 필요 없잖아. t로 바꿔야지 그렇죠? 합, 곱, 차를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얘 구하러 갈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제곱이 돼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한 거니까. 그죠? 대입을 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플러스 4t. 4t 플러스 1이면 2 쓰면. 그죠? 그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 루트를 씌워야 돼. 그죠? 근데 알파가 더 큽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양수일 거기 때문에 그냥 루트 4t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근각역수로 정리 끝. 그쵸? 진행하면 리미트 t가 0뿔로 갈 때 t분의 AH 길이 AH 루트 4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구해라. 분모 대입하면 0, 분자 대입해도 0. 제대로 구했다는 거죠. 무한소로 나왔으면 제대로 구한 겁니다. 답이 나오니까 그죠? 유리화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만약에 그냥 공식 안 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쓰면 되죠.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t 플러스 1 되겠네. 그죠? 내가 잡은 알파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4t 플러스 1. 내가 잡은 베타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t 플러스 1. 대입을 쭉 밀으면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때 만약에 그 내용을 쓴 친구들도요. 이렇게 들어온 식을 좌표에 집어넣어서 풀지 마. 그러면 완전 더러워져. 알겠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센스있게 알파 베타를 한 다음에 알파 베타 정리 다 하고 나서 여기서 대입하세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 숫자보다 문자가 훨씬 다루기 쉽습니다. 알겠죠? 문자로 정리가 끝내놓고 답에다가 답을 구할 때만 그 수치를 딱 대입하는 게 깔끔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복잡한 식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최근에 했던 또 유형 중에 하나라서 요거는 뭐 개별풀이로 좀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 14번 또한 손댄 친구는 내가 개별로 따로 잡아드리고요. 15번도 최근에 한 문제인데 요거는 잠깐만요. 제가 옛날에 풀어준 것 같은데 15번 기억납니까 이거? 실제로서 막상 제대로 푼 친구가 없죠? 15번의 포인트만 좀 얘기해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확실히 최근에 저만식들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형태들이 대충 이런 식입니다. 15번도 비슷한 형태야. 왜냐면 15번의 처음을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 구도를 어떻게 잡아가냐의 문제인 거고 특히나 저만식이 이런 객관식으로 나와 있으면요. 도전해야 돼. 시간 좀 여유로울 거기 때문에 잡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얘기한 게 첫 번째에서 이미 방향성을 끝내주는 게 봐봐. 가가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4K가 이게 되게 좋은 힌트인 거예요. R의 K 있습니다. 라고 나온 상태에서 R은 R의 크기는 0과 1 사이야 라고 잡아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봐봐. 이게 A1 집어넣으면 A4가 R의 1승이라는 거예요. A8이 R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A12가 R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점을 잡아준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 했냐면 초항이 음수인 건 잡아줬는데 그건 진행해보면 되긴 하겠는데 초항이 음수인데 그게 됐고 얘가 우리가 하던 대로 이상한 식으로 줬죠. AN 플러스 1은 그죠? 앞에 항의 크기가 5보다 작으면 3 더하고 앞에 항의 크기가 5보다 작은 크기만 얘기하죠. 그 외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하죠. 그쵸? 우리가 최근에 풀어본 저가식들이 다 이렇게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어떤 그 규칙만 빨리 발견한 다음에 아래로 밀든 위로 미는 문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주면 이걸 초항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왜 초항이 음수인 건 알지만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초항부터 가지면. 알겠죠? 오케이? 봐봐. 이거는 그 문제의 상황을 빨리 인지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실력인 거고 그걸 진행하는 건 훈련인 거고.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 항이 R인데 크기가 나와 있어. 이거 네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여덟 번째 잡으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번째가 R이야. 다섯 번째 구하시고요. 여섯 번째 구하시고 일곱 번째 구하시고 여덟 번째 구해서 여기서 구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R을 이용해서 A8이 나오겠죠. 이상한 식이 나올 거야. 그치? 그게 얘랑 같아야 되잖아. 여기서 R값 잡히는 거야. R값 잡았어. 이제 거꾸로 내려가. A로 잡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보여야 돼 이제는. 왜 좀 해봤으니까. 알겠죠? 우리 왜 이전 평가원에서 네 번째 항 주고 여섯 번째 항 준 다음에 초항 묻는 문제도 해봤고요. 그것도 어떻게 했어? 네 번째 숫자 줬으니까 4, 5, 6 잡아내고 5부터 다시 옆으로 밀어줘요. 아래로.
그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하나만 딱 준 문제들은 그냥 밑으로 치거나 거꾸로 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얘는 봐봐. 숫자로 기점을 준 건 아니지만 알겠죠? 관계를 탁탁탁 적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까지만 가라는 얘기야 일단. 그럼 다 나와. 숫자가 나왔어? 그럼 옆으로 거꾸로 봐야지 하나씩. 좌표. 끝. 이제 이 정도는 방향이 보인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쌤이 말한 대로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쉽게 잡힙니다. 왜냐면 이게 암산으로 되는 게 크기가 나와 있는 게 네 번째로 출발해 볼까? R의 크기 일부 작아요. 5보다 작겠지? 그러면 다섯 번째 하면 3 플러스 R이야. 3 플러스 R도요 5보다 작아요. 왜? R이 0. 얼마니까. 그죠? 그러면 여섯 번째 하면요 6 플러스 R이야. 쌤 말 이해되겠습니까? 6 플러스 R은 5보다 커요. 곱하면 돼. 바로 탁탁 나와버려. 크기가 잡혀있으니까. 알겠죠? 생각보다 금방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시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꼭 풀어보시고 이야기해봅시다. 넘어갔어. 네. 19번까지만 비벼놓고 아무래도 19번 틀리는 친구들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19번은 진짜 19번 풀까? 19번 이거는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19번은 아니 그 방정식 식은 x는 k 넘겨서 y는 마이너스 k로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왼쪽 함수를 그대로 냅두면 요것도 뭐 틀만 잡아도 되죠. fx를 할게요. 마이너스 y는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12x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아연아? 얘 교점 4개 되잖니? 어떻게 하면 돼? 얘 그리면 되지. 아연아 얘 어떻게 그려? 그거 못해서 못한 거야? 아니면 이 생각도 못한 거야? 그건 했어. 너 전범위 복수 빨리 해. 너 준서! 이거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너 어떻게 했어? 뭐부터 했어? 미분은 해야지 아연아. 아연아? 네. 미분해서 이렇게 인수분을 해야지. 알았어? 그럼 동함수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기본 유형이죠. 나오죠. 그렇죠? 내려서 fx를 감소, 증가, 그려서 높이를 다 구해서 y는 마이너스 k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누가 더 높을지 모르겠다. 이건 해보시고 알겠습니까? 여기부터 여기 사이다 이러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뭐 하나까지 하고 싶시오. 20번까지 가죠. 20번은 여러분 이런 걸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으셔야 됩니다. 20번 모시죠. K가 혼수네. 여러분 이건 그렸어요? 이게 문제가 이거겠지. GX는 4의 절대값 x K예요. 이런 그래프 어떻게 좀 가볍게 그려집니까? 어떻게 그리죠? V자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x는 0 y는 k 이거 0,k V자 아니냐고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개념부터 얘기해볼까? fx와 y는 gx 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니? 얘 구하려면 말로 방식만 해. 어떻게 해? 예진 어떻게 해? 함수 2개 주고 야 둘러싸인 넓이 구해봐. 나왔어. 어떻게 풀어 너? 그렇지. 연립해서 뭐부터 해야 돼? 교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쌤 미분합니까? 그딴 거 하지 않습니다. x축, y축 어디 있는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fx 그려놓고 fx 이거야? 연립해. 교점 나왔으니까 교점이 뭐 2개 나왔어? 2개 나왔으면 접했겠네. 이 gx겠지. 대충 얘기하네. 둘러싸인 여기죠. 그쵸? 뭐 이게 문제면 여기 나왔겠지. 알파가 나왔을 거 아니야. fx, gx 뺀 거 알파가 되다 적분 정답. 이해되겠어요? 그래야 되는 것이요. 그치?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요게 개념이야. 지금 얘기한 게 두 그래프 사이 넓이는 교점부터 잡아야지. 그 상태를 봐야지. 알겠습니까? x축, y축은 사실 필요 없는데 뭐 도저히 감이 안 오면 그렇게라도 그려야지. 알겠죠? 쌤 일단 있는 것만 할게요.
자, 얘가 g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대충 그리면 되고. 여기 식이 다른 거 아시죠? 얘는 y는 4x 플러스 k고요. 그죠? 얘는 뭔데?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k겠지. 그쵸? 그리고 이거 뭐라 했냐면 y는 fx가 x 3승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래요. 그죠? 맞습니까? 힌트가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네. 얘 둘이가 교점 몇 개래? 2개. 그죠? 이게 힌트야. 뭐 구하라고? K값 구하라는 힌트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야 얘랑 교점이 2개라는 건 어떤 상태라는 걸까요? 3차 함수 대충 그리면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그죠? V자잖아 V자 이런 식일 거 아니야. 교점이 2개라면 접했다는 얘기인 거지. 알겠습니까? 말곤 불가능해요. 물론 여러분 중요한 게 쌤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하는 거 맞습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문제인 거지. 이렇게 왼쪽에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V자는 어쨌든 간에 쌤 접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네가 찾아봐봐. 불가능한 거야. 그런 걸 찾아봐 보면 알겠죠? 없어 그런 건. 어차피 얘 아니면 얘야. 알겠습니까? 이건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될 게 만약에 1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직선과 얘가 접할 때 K값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구해? X는 T에 접한다 치고 TT 대입, 미분은 TT 대입, K값 나올 거야. 얘랑 접해? 그럼 또 마찬가지야. X는 T에 해가지고 TT 대입, 미분은 TT 대입 하면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 봐봐. 만약에 그래프 이해가 떨어진 친구들은요 문제를 2개 다 풀어. 그럼 여기서 T가 얘랑 접하는 건 얘가 X가 봐봐 여기가 잘랐을 때 얘는 X가 음수범위고 얘는 양수범위잖아.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음수가 나와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T값이. 얘는 T값이 양수 나와야 되겠지. 뭐 그런 환경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이걸 정확히 그림으로 파악해내려면 여러분들이 얘를 그려야 돼. 얘 그려볼게요. 일단 x로 묶여지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런 가벼운 진행이 잘 안되긴 할 텐데 얘 여러분 근이 있어요. 근이 필요하진 않는데 대충 모양 체크해보기 위해서 근을 좀 구해볼게. x는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5입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있어야겠죠? 이 숫자는 안 중요합니다. 그림이 판단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쌤, 저 이거 그림 파악하려고 미분했는데요? 나쁘진 않아. 알겠지? 어쨌든 그림이 파악돼야지 엔지 할 거 아니야. 그림이 파악 안 되면 문제 2번 풀어야지. 둘 중에 하나는 답이 하나는 답이 아니겠지. 그거를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던가. 알겠습니까? 그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틀리겠죠. 시간적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풀이 식들이 달라지겠지. 알겠습니까? 일단 그림을 가장 가볍게 그려볼 수 있는 건 쌤이 지금 하는 이거야. 미분 같은 거 안 하고 인수분해 모양이 잡히니까 x축과 교점만 대충 때려보는 거야. 그랬더니 봐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랑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잠깐만 하나 음수 하나 양수네요. 그죠? 0도 있고 0에서 한번 만나고 양수가 더 가깝고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고요. 음수가 더 멉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아마 3차니까 그래프가 대충 그린 거야. 얘가 간격이 멀면 더 위로 볼록 올라가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봐봐. 요 직선은요. 0,K에서 V자야. K는 음수고요. 0,K라는 건 여기가 X 0이거든. V자가 여기 생긴다. 이랬습니까? K가 양수라면 이럴 수도 있긴 하겠네. K 양수라면. 그죠? 근데 문제는 K가 음수라 되어 있어. K가 음수라고. 오케이? 그럼 아마 아까 우리가 이게 두 가지 중에서 이렇게 왼쪽 직선과 접하는 케이스는 안 나올 거고요. K가 음수라니까 알겠죠? 그럼 분명 뭐 이렇게 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요거밖에 없게. 더 내려가면 이제 계수 한 개니까 교점이 그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거봐 이 숫자는 어차피 안 중요해. 대충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 생긴 모양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결국 오른쪽 직선이 얘랑 접할 때 둘이 접할 때 K값부터 찾아라 해서 돼요. K값. 오케이? 그런 다음에 손이 많이 가는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내용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지만 풀이상의 어려움이 확실히 있을 것 같네요. 여기만 살짝 지워버릴게요. 보십시오. 여기다 풀게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이 직선과 이 곡선이 접한다. x는 t에 접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죠? 힌트 2개 적용. 여기다 볼게요. 첫 번째, 여기 1 대입한 t 3승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t랑, 그죠? 여기 t 대입한 4t 더하기 k는 같아요. 이렇게 4t 더하기 k. 이게 산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꼼꼼하게 산수하세요. 깔끔하게. t 제곱 마이너스 5t는 t 이렇게 씁시다. 그죠? 두 번째, 요거 미분에서 t를 대입하면 이거 t로 미분한 거와 똑같은 식이 나와요.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직선 미분하면 4죠. 그죠? 넘기면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0입니다. 인수분해 잘 되네. 5, 1 여기 마이너스. 그죠? 그죠? 마이너스 3 더하기 5. 오케이. t는 마이너스 3분의 5또는 1입니다. t는 양수니까 1이겠죠. t가 1이면 k는요? k는 1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3입니다. 오케이? 자, 요 상태라면 다시 쓸게요. 봐봐. 얘는 그대로 요 함수고요. 얘는 y는 4x 더하기 3입니다. 이랬어요? k가 3이었으니까. k 3 맞지? 마이너스 3구나. 마이너스 3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직선은 뭔데?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겠지. 이것도 필요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왜? 그 다음에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두 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요 둘러싸인 넓은 거 얼마죠? 요 점의 t값은 x값, t값, x값이 값, x는 1 t가 1이었으니까. 그쵸? 됐어요? 우리 뭐 구해야 돼? 요 점의 x값 구해야 될 거니 산수가 길겠네. 됐어요? 아, 그냥 적분 때릴 거 아니야. 그쵸? 자, 요거를 어떻게 해야 돼? 또 얘랑 또 연립해야죠. 두 번째 교정거. 이거 공부 많이 되겠네. 여기서 봐봐. 이 그래프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적분에서 넓이 구하는 거. 그죠? 접선이 이루어진 접하는 특징, 뭐 이런 거 다 쓰이는 문제잖아. 그죠? 봐봐. 자, 얘랑 연립 또 하면요. 빨리 할게요. x 3승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고 넘겨서 조수법 넘기면 3승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은 0. 딱 봐도 마이너스 1인데 x는 마이너스 1. 그죠? 나머지 한 개는 뭐 구해봐. 이게 허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조수법 해봐야 되겠죠? 그죠? 1, 1, 효과 1, 1, 3, 3 마이너스를 때리면 1, 마이너스 0, 0, 3, 마이너스 3 그러면 봐봐. 여기 몫이 x제곱 더하기 3이니까 허근. 그죠? 예상대로 여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이 디테일이 남았죠? 이제 넓이 구할 적분을 때리겠습니다. 여기서 잘라서 1번과 2번을 따로 구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문제죠. 그죠? 왜? 1번은 직선이 얘인데 2번은 직선이 얘니까 식이 다르잖아. 따로 빼야지. 결론. 인테그랄. 답습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3차함수 여기에서 얘를 빼야죠. 그죠? 얘 빼기 얘 하면요. x 3승 더하기 x 제곱 얘한테서 얘를 뺐으니까 더하기 3x 더하기 3 아까 우리 열리면 그 식이죠. 계산하시면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얘를 빼야지. 여기서 그러면 x 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맞죠? 그러면 더하기 3 dx 이렇게 됩니다. 이랬습니까? 정답. 이해됐어요? 손이 많이 가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20번이니까 알겠죠? 근데 뭐 내용상의 어려움은 없으나 단계가 많고 할 게 많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시죠. 일어나세요 좀. 계단 갑시다 여러분. 20번은 야 복습에서 공부할 게 많네. 20번 알겠죠? 공부 열심히 해서 책을 보시고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지 좀 오래됐죠. 21번도
대충 어떤 뉘앙스였는지 기억은 날 것 같은데 그런 뉘앙스가 기억이 나면 이제 풀어줄 정도의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죠? 물론 이게 풀이까지 기억날 수는 없고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겁니다. 이게 B를 잘 이용해서 뭔가 적용해가지고 답을 보여냈는데 나는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훈련하기 좋은 문제들이 평가원 문제니까 우리가 다 학습한 적 있으니까 그걸 얼마나 잘 그 구현해내서 답까지 갈 수 있을지를 위한 이 모의고사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용으로 열심히 풀어줘야 되는데 21번 소재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 한 번 더 가보시죠. 여기 핵심이 이거였어요. 봐. 그래프를 그리면서 쌤이 진행해볼게요. 이게 그래프 좌표 대입인데 얘는 이제 B를 이용하는 좌표 대입 문제였던 거죠. 이렇게 Y는 EX로 이렇게 하는 거고 Y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P라는 점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P라는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여기는 Q 여기는 P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해석 테마는 이거죠. 얘가 기울기 M이고 얘는 기울기 M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을 그었다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M 그러면 여기 각이랑 여기가 똑같아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얘가 1 갈 때 M 올라갔으면 얘는 1 갈 때 M 떨어진 거잖아. 그죠? 이 길이 똑같습니다. 이 대칭형 된 거, 대칭형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이등변이다라는 걸 이제 기울기로 준 거고 이걸 두 개를 그어놨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두 개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AB를 잡아놓은 상태인 거죠. AB를 잡아놓고 이 Q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 시작되죠. 그렇다라고 쭉 한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배웠던 B를 적용하는 문제인 건데 AB는 4pb다. AB는 4pb다. 자,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PB의 4배다. 라는 건요. 여기 점을 잡아서 여기부터 우리가 배운 걸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게 시작되는 건데 PB 대 PA가 1대 3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전체 길이를 4로 봤을 때, 1로 봤을 때 얘의 4배다 그랬으니까. 이제 얘네 요게 1대 3이야 얘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기로 했죠? X축으로 내려서 이렇습니까? 여기가 1대 3이야 라는 얘기로 쓴다고 했죠. 그 다음 Y좌표는요. Y좌표는 여기에 필요하진 않은데 이 P에서 필요하진 않은데 적어보면요. 요 P의 Y좌표와 B의 Y좌표가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P의 Y좌표 그게 뭐 길이니까 Y좌표 요 길이와 B의 Y좌표 요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니까 요게 봐봐 이게 직각삼각형의 닮음이거든 3대 4 닮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3이면 4인 거야. 3대 4야 3대 4 이 문제에는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보통은 저걸 쓰는 문제가 많긴 한데 알겠죠? 그래서 공부용으로 여기는 3대 4야 밑변이니까 3대 4 닮음이거든 알겠죠? 옆에 있는 이 X좌표는 1대 3이 맞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상태인데 얘가 지금 이제 점피의 좌표를 구해놨죠. 이 점피의 좌표가 A, 2의 A에서 얘가 만들어놨어. 점Q의 좌표 B, 2의 B승이야. 그럼 얘부터 적용해볼게요. 봐. 지금 아직 그 두 번째 B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자, 얘부터 갑시다. 이게 1대 3이라는 것은 봐봐. 얘도 기울기 M이고 마이너스 M이니까 이거 이등변이야.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요 길이가 A인 거 나와있죠. 요 점의 X좌표 A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는 3A일 거야. 그래서 이 A 좌표가 4A, 0인 게 일단 바로 파악이 되고요. 1대 3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체크됐어? 얘가 1대 3이면 여기가 A잖아. 여기 A 좌표. 봐봐 다시. 얘가 1대 3이고 이해했지? 내리면 옆변이 1대 3일 거 아니야. 평행이니까. 그죠? 여기서 주로 쓰는 게 이거죠. 이 평행선의 성질이죠. 여기 평행 내리면 얘가 뭐 M 대 N이다. 얘도 M 대 N이죠. 얘도 M 대 N. 됐습니까? 여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밑변으로 가면 미친놈아. 밑변으로 가면 이 밑변은요, 아마 밑변이 얘와 얘는요, 이게 N 대 M 플러스 N이기 때문에 밑변만 신경 써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이제 N 대 M 플러스 N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삼각형의 B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네, 요게 파란색이 깔릴 수 있고 옆으로 내려온 거 B가 똑같죠, 그냥.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A라면 얘는 3A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문제와는 특수성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 길이가 3a면 얘도 3a란 말이야. 여기 좌표가 그러면 마이너스 2a, 0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2a일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 3a, 3a 되는 거지. 이등변이니까 가운데 내린 거잖아. 수직으로 내린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해서 얘가 준 비율을 x좌표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게 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공부용으로 이 문제 필요하진 않았는데 근데 어떤 또 새로운 문제 만나면 필요한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공부용으로 가면 y좌표 비율을 적용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y좌표 비율을 적용하면 얘가 이렇게 되지. 우리가 b의 y좌표 모르니까 그죠? b의 y좌표 잠깐만 선생님이 뭐 0, 뭐 t라 가정한다면 이건 이 문제의 답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필요할 수 있어. 봐봐. 방금 저번처럼 P의 Y좌표가 2의 A승이고요. 대 B의 Y좌표 T라 가정한다면 얘가 3대 4여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걸 통해서 T 값도 A로 구할 수는 있어요. T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도형을 잘 다루는 친구들은요. 봐봐. 얘가 3대 4니까 요 길이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얘가 나와요. 3대 4니까. 그래서 T는 이거 3분의 4 곱하기 2의 A승이에요. 이게 필요한 순간 놓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B를 X로 한번 Y로 한번 적용하는 연습을 이 문제 통해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준 AB의 길이가 4pb다는 처리한 거야. 오케이? 두 번째 힌트를 적용하라고 두 번째 힌트입니다. 뭐라 했냐면 CQ는 3AB래요. CQ의 길이는 3AB다. 요것도 뭐 비례식으로 정리하면요. CQ 대 AB가 3대 1이다라는 거죠. 뭐 길이비가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비를 안 써도 되지만 알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또 적용합니다. 얘가 뭐라 했냐면 CQ 여기 C죠. 이 길이와 그죠? AB 요 길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1대 3이야 라고 했습니다. 요 길이의 3배가 얘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쵸? 얘 또한 봐봐. 내립니다. 가운데를 내려서 이 직각 삼각형과 요 직각 삼각형이 1대 3이야 이 소리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1대 3인 거니까 그러면 요 밑변이 3a죠? 여기가 얼마겠니? 9a겠죠? 이해됐습니까? 그쵸? 1대 3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9a면 요거 이등변이라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9a입니다. 그죠? 이 수직이 이등분 했을 거니까 이등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봐. 자 여기가 지금 길이가 잠깐만 여기 2a, 3a 여기 총 길이가 6a야. 여기서 2까지가 9a니까 요만큼 길이가 3a였을 거예요. 여기 3a 길이만 적으면. 그러면 여기 좌표가 4a, 0에서 3a 더하면 이거 7a, 0이에요. 좌표 다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y좌표에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y좌표 적용도 가능한 게 잘 봐. 자 이제 y좌표 해볼게. 여기 길이가 2의 a승이야. 그렇지? 여기 길이는요 그러면요 여기 길이는요 얘 3배니까 3 곱하기 2의 a승이 되겠죠.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죠. 이랬어요? 내가 b를 x좌표로 한번 y좌표로 한번 힌트 2개씩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이랬습니까? 오케이? 예전에 왜?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은 이해됐어? 3배라는 게 1대 3이니까 3배지. 네, AB랑 3배라는 거 아니에요? AB가 3배가 무슨 말이야? 요 길이의 3배가 요 길이지. 그죠? 요게 AB잖아. 아 AB 잠깐만요. 이런 된장은 네. 잠시만요. CQ 아씨 잘못 풀었네. 네. 다시 쓰죠. 맞아 이제 잘못. 야 통화리 맞아. 잠깐만요. 이런 된장은 잠깐만요. 다시 이 3 잠깐만 있어봐. 7에 지어야 되겠다. 다시 할게요. 다 정리했다. 오 마이 갓. 다시 할게요.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가볼게. 요거 B 정리 잘못했어 쌤이 AB인데 PA로 해버렸어.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봐봐. 다시 할게요. 자 아까 거 다 지웠어요. 요거로 쓴 거 다 지웠습니다. 다시 갈게요. CQ의 길이가 AB의 3배다라는 건 AB가 그렇죠. AB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죠? AB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만큼의 길이가
1일 때 얘 3배가 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용하는 삼각형을 이 큰 삼각형으로 적용하면 돼. 똑같은 방식으로.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아까 내가 요만큼을 했잖아. 그렇지? AP로 착각해가지고 A, B니까 큰 직각이랑 요 직각의 B를 1대 3으로 쓰면 돼.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서 X좌표 하면 Y좌표 하면 봐봐. 자, 요 큰 직각 삼각형의 밑변은 4A야, 4A. 그러면 그놈의 3배 여기 얼마 됐어? 12A가 되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까 한 방식 그대로 할게요. 여기서 이까지가 9A가 아니라 12A라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만큼이 12A니까 여기 6이 있었으니 여기는 6A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아까 같은 순서로 한 거야.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요. A가 4A,0이니까 여기 6A 더해버리면 10A,0이 되겠죠. X좌표 적용. 자, Y좌표 적용. Y좌표 적용. 아, 요거 필요하네, 여기서. 얘 길이가 지금 요 놈이란 말이야. 요거 이해됐어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요 놈의 3분의 4배야 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요 놈의 3배가 얘니까, 얘니까 얘 3배 하면 요거 4 곱하기 2의 A승이 되겠네요. 여기 Y좌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3배를 다 적용한 거야, 그냥 여기 삼각형이. 알겠죠? X로 Y로 두 개 찢어서 빗변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빗변은 우리가 거리 구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고요. 내려서 X, Y 따로 가야 돼. 자,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봐봐. 여기가 10A,0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10A인데 쭉 올라가면 이게 B로 나와있단 말이야. 첫 번째 힌트. 얘가 말한 B가 내가 말한 10A랑 똑같을 것이고요. 그죠? 두 번째 힌트. 그러면 10A를 여기 대입한 게 요점의 Y좌표 거 아니야. 그죠? 요점 Y좌표는 10A, 2의 10A승일 텐데. 그죠? 2의 10A승이 내가 구한 4 곱하기 2의 A승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2의 A 더하기 2승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지수끼리 빼버리면 10A가 A 더하기 2란 소리고요. A는 9분의 2란 소리다. 나오면 B는 여기 10 곱한 거니까 9분의 20이다. 이렇게 A와 B가 나오겠다. 적용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해되겠죠? 체크해보시고 자, B를 X, Y로 차근차근 적용해서 써먹는 연습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체크해보시고 이거는 학습용으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주 쓰이는 이 비율 관계에 대한 적용이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쓰는 문제 중에서 기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복잡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등분에 대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존재와 이 길이 B를 X, Y로 찢어서 써먹는 연습. 알겠죠? 그걸 하기 위한 좋은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확통에서 좀 어이없는 문제를 다는 친구들. 26번은 혼날 때 문제죠. 넘어오시죠. 자, 26번입니다.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원 모양의 탁자에 일정 간격을 두고 임의로 둘러앉았을 때 여러분 요거는 이제 7명이 원순위에 앉는 거니까 이거 수학 정리죠. 전체 경우수는요 6팩이 6팩 7팩 나누기 7 그죠? 이거 했을 것이고 자 A가 B 또는 C와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해라. 자 우리가 원하는 경우수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헷갈리면 있어 A가 B와 이웃하거나 또는 A가 C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요거 구하는 거 아니야? 그죠? 얘를 한 번에 잡아서 푸는 것보다는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배운 틀을 좀 정리를 하는 게 풀이 모양은 잘 잡혀요. 요 얘기잖아. 요 얘기인 거 알겠습니까? 봐봐. A가 B와 이웃하거나 또는 C와 이웃하는 경우의 수 구하래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구해? A가 B랑 이웃하는 거 구하시고 더하기 A가 C랑 이웃하는 거 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빼기 A가 B랑도 이웃하면서 and A가 C랑도 이웃하는 거 빼야죠. 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관리해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건 뭐 선생님 강조를 많이 했었죠. 가보겠습니다. 이웃하는 거 풀잖아. A, B 이웃하는 거 지금 A, B, C가 있고 총 7명이지. 1, 2, 3, 4 있겠지 이렇게. 그죠? A, B가 이웃해 묶어 6명 원탁의 나열 꼼지락 2팩 더하기 A, C 묶어서 똑같이 나열 빼기 그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잘해야 돼. 이거는 그 A와 B가 이웃하고 A와 C가 이웃하는 거랑 A, B, C 세 명이 이웃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알겠죠? 얘는 지금 A가 포인트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A가 가운데 있고 B, C가 양옆에 있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이런 꼴이야, 이런 꼴. 그냥 세 명을 묶는 게 아니야. 혹시라도 이런 그 합집합 개념으로 교집합 뺀 친구도 있다면 세 명이 이웃하는 걸로 풀어트는 친구는 꽤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항상 A가 기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A를 가운데 두고 B씨가 여기 껴 있어야 돼. 물론 얘는 묶으면 돼. 묶어놓고 한 명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를 묶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을 원탁에 놔야 돼. 그리고 나서 꼼질하게 3팩이 아니라 뭐야? 2팩. B씨만 자리 바뀌면 꼼질 가능하겠죠. A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 위에 얹어주시면 확률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뭐 실수하면 안 되는 기본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 29까지 오늘 30번은 건드지 않겠습니다. 30번이 저번에 쌤이 이제 우리 교재에서 도전했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스러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밀어나갔던 그 문제였는데요. 일단 28, 29는 합시다. 28, 29는 연습해야죠. 일단 비교적 쉬운 아닙니다. 28부터 합시다. 하나씩. 28부터 보시죠. 28번이 보통은 이제 킬러입니다. 지울게요. 자, 1부터 10까지 중에서 3개를 택한다. 또 수학적 확률이네. 그죠? 전체 경우 수는요? 10, 13. 끝. 그죠? 조금보다 얼마 아니야. 이 중에 3개를 택할 때, 그죠? 원하는 경우가 뭐야? 그 3개가 어떻게 돼야 돼? 곱이 5의 배수이면서 AND죠. 이면서 AND. 합은 3의 배수가 되는 3개의 조합을 따져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곱이 5의 배수이려면 곱이 5의 배수면요. 이 지금 1부터 10까지죠. 1부터 10까지 수가 있는데 곱이 5의 배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5 또는 10이 존재하긴 해야 되겠네. 괜찮습니까? 뭐 둘 다 있어도 되고요. 한 개만 있어도 되고요. 없는 건 안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합이 3의 배수. 야, 요거는 우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 얘를 무시한 채 얘만 풀어볼까요? 여기서 3개를 뽑았을 때 합이 3의 배수 되는 경우의 수. 이거 풀 수 있겠어?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할 때 이거 생각보다 잘 나온 수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이걸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겠죠. 알겠죠? 저 조건 무시하고 얘만 풀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했어? 10개 중에 3개를 선택할 때 더한 게 3을 배수 되는 거. 그걸 어떻게 풀었어? 뭐 기억나는 거 없어? 준서가 기억나는 거 없어? 혜빈아 뭐 없어? 이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유형인데 어떻게 해야 돼? 나연아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혜진아 뭐 없니? 없어요? 잘 보세요. 숫자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정리해야 돼. 이거 들어본 적 없냐? 나머지.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지금 하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생각 잘 나온 수준입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3으로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 1인 거 몇 개 있어? 1, 4, 7, 10, 4개. 괜찮나요? 나머지 2인 거 몇 개 있어? 3개. 3의 배수인 거. 나머지 빵인 거죠. 3개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숫자를 이렇게 분리해야 돼. 3의 배수 3개 있고 3, 6, 9. 그죠? 나머지 2인 거 3개 있고요. 나머지 1인 거 4개입니다. 왜냐면 1부터 10이니까 그 총 3개씩 끊으면 한 개 더 남는단 말이에요. 그 한 개가 나머지 1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 3개를 뽑을 때 1이냐 4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가 1인 거냐 2인 거냐가 중요한 거. 어떤 숫자인지는 안 중요해요. 왜냐면 봐봐. 내가 풀어볼게요 문제. 3개 선택해서 합이 3의 배수되는 건 첫 번째 케이스. 얘 기준을 내가 1번을 많이 뽑는 걸 할게요. 첫 번째 1번, 2번, 3번 쓰자. 1번, 2번, 3번. 1번에서 3개 선택. 3의 배수만 3개 선택해 더하면 무조건 3의 배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얘를 2개만 뽑는 건 의미가 없고 2개 뽑아서 나머지 남을 거니까. 얘를 1개 뽑으면 1개 뽑으면 돼. 요거 이해됐어? 1개. 그럼 여기 나머지가 1 남고 나머지 2 남으면 2 더해 3이잖아. 배수가 되는 거죠. 각각 1개씩. 1, 2, 3번에서 다 1개씩.
한 개씩. 이해가? 세 번째 또 있어. 얘를 안 뽑으면요. 얘만 3개 뽑으면 돼. 나머지 2인 것만 3개 뽑으면 2 합 6되기 때문에 나머지입니다. 3의 수 알겠습니까? 2번에서만 3개. 마지막으로 맨날 나오는 게 딱 이틀이야. 1번에서만 3개. 보통 이렇게 4가지가 있어. 오케이? 이 문제 답만 구하면 첫 번째 답 3개 중에 3개 선택. 예? 3개 중에 1개 선택. 3개 중에 1개 선택. 4개 중에 1개 선택. 예? 2번 3개 중에 3개 선택. 예? 4개 중에 3개 선택. 다 더하면 정답. 이해되겠어? 요게 준비가 돼 있어야 이걸 풀든가 말든가 하지. 알겠죠? 때려 맞은 문제 아닙니다. 체크 되겠습니까? 마지막 거 뭐예요? 요거 1번 아니야 3번이거든. 3번에서 3개 선택. 3번에서 3개 선택. 이해됐어? 다음 점. 요거 이해됐어 요거. 오케이? 그럼 봐.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런 문제를 낸 거야 그냥. 이런 문제 냈는데 이 중에 야 5나 10을 포함하게 만들어 이 소리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 우리가 이틀을 공부했다면 이렇게 가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봐. 똑같은 세팅이니까 여기서 내가 이걸 기준 풀게요. 알겠죠? 자, 얘를 신경만 쓰면 첫 번째 3의 배수만 3개 뽑는 데서는 얘가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어. 369 중에 5나 10이 없잖아. 여기서 1번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없고 이런 케이스 없어 그냥. 그죠? 한 개 뽑는 건 가능하죠? 그죠? 지금 5랑 10이 어디에 숨어 있냐면 5는 나머지가 2인수니까 5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5가 있을 거고 10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2번에는 적용됩니다. 여기 이 비교해서 보면요. 1번에서 해당 사항이 없고요. 2번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게 28번이잖아. 자, 2번에서 한 개 뽑을 건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10이 나와도 되고 여기서 5가 나와도 되고 둘 중에 한 명 나와도 돼. 이게 적어도잖아.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럴 거면 여사건이 편하긴 해. 여사건을 안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걸 뽑을 때 뭐 15 둘 다 뽑는 케이스, 10만 나오는 케이스, 5만 나오는 케이스 세 가지로 분리해서 더해야 돼. 이 말이 됐습니까? 이게 5 또는 10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한 게 존재하나, 그렇지? 그럼 얘를 풀 때 만약에 봐봐. 요거를 정확히 이해한 친구들이 얘는 여사건이 나온 게 봐봐. 전체가 3실 곱하기 3실 곱하기 4실이야. 이게 한 개씩 뽑은 거죠. 이런 커트풀이. 이 중에서 이제 뭘 빼야 돼? 한 개씩 뽑되 뭘 안 뽑아야 돼? 10도 안 뽑고 5도 안 뽑는 케이스인 경우만 빼면 되겠죠. 그럼 5나 10이 한 개는 뽑았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우리 가볼게요. 한 개 뽑는데 여기 10을 뽑으면 안 돼. 얘는 4개가 3개겠죠. 10을 안 뽑는 거니까 30. 순서를 맞춘 다음에 얘부터 할게요. 1번이니까 30. 저기는 안 뽑고 여기 원래 3실인데 5는 안 뽑을 거니까 2실. 여기는 4실인데 10 안 뽑고 3실. 요게 2번 케이스. 체크 되겠어요? 그죠? 한 개씩 똑같이 뽑는데 50을 아예 안 뽑는 케이스. 빼면 한 개는 뽑혔겠지. 자, 3번 라인 갑니다. 3번 라인. 2번에서 3개를 다 뽑는데 뭐야 3개 중에 3개니까 5는 당연히 들어있겠지. 그죠? 이래서 여기 5가 있잖아 지금. 그치? 얘는 그대로 33. 그냥 한 가지 다. 문제 없고요. 5가 껴있으니까 곱한 게 5의 배수야 그냥. 그죠? 그 다음 얘는요. 4개 중에 3개를 뽑는데 10은 꼭 뽑아야 돼. 다른 데서 안 뽑을 거니 그렇죠? 그러면 10을 한 개 뽑고 1실로 표현해도 되고 남은 3개 중에 2개만 뽑아야지. 10을 뽑아놓고 남은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 뽑으면 이런 케이스로 3의 배수 될 것이고 10을 뽑아놨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더한 게 답이다. 어려운 문제죠. 공부하기 좋은 문제네요. 요거랑 요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기본적인 합의 사항에서도 정리되어 있어야지. 알겠습니까? 그 틀에서 잘 끼워 맞춰 푸시면 해결 볼 수 있다. 네, 경우의 수치고는 나 이거 있게 나왔다는 거고요. 네, 29번으로 가겠습니다. 풀이 여기까지 할 건데 29번은 시간이 없었나 왜 진행을 안 했지? 최근에 한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추출 문제죠. 물론 저번에 본 문제보다 상황이 좀 더 꼬여있는 것 같긴 한데요. 꼬였다기보다는 좀 개수가 많을 것 같은데 29번 보시죠. 바로 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6개 있는데
한 개씩 꺼내고 확인한 후 4번 반복. 이게 이제 4번의 복원 추출을 진행하겠다. 이런 문제죠. 아연이 됐니? 4번의 복원 추출 맞습니까? 뽑고 복원시키고 뽑고 복원 최근에 했던 통계도 추정 같은 거죠. 4번을 반복할 때 평균이 4분의 11. 그 말은 합이 11 될 확률 구해라. 끝! 그죠? 이 주머니에서 4번의 공을 꺼냈을 때 평균이 4분의 11은 합이 11 되는 걸 찾아내는 얘기잖아. 이런 건 쌤이 직접 추출하는 확률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자, 문제는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자, 지금 그 주머니에서 4번 꺼내는데 독립이야. 다시 집어넣고 또 뽑으니까 그렇죠? 그럼 1부터 6까지가 들어있는 주머니 안에서 1부터 6까지의 주머니에서 한 개씩 4번 뽑을 때, 한 개씩 4번 뽑을 때 합이 11 될 확률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방금 푼 수학적 확률로 가시죠. 전체 경우수는 6의 4승. 그죠? 아,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개별적 확률을 쓰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는 경우의 수. 1부터 6까지 중복 허용해서요. 4개를 꺼내서 합이 뭐가 돼야 돼? 11 될 경우의 수. 이랬습니까? 오케이? 아, 쌤이 지금 드는 생각이 한 2가지 생각이 드는데 나 지금 여기서 4번 꺼낼 때 합이 11 되는 걸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여러분 생각이 첫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보는 것도 괜찮고 두 번째 중복 조합으로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 모르겠다. 아마 쌤 생각에는 이렇게 푼 친구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하고 쉬운 게 이게 뭐냐면 봐봐 4개의 숫자를 선택부터 하시고요. 회차가 중요한 게 나이라는 거지. 얘가 훨씬 편하긴 해. 개수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알겠죠? 가볼까? 첫 번째 케이스 숫자를 선택하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선택하고 나이라는 거야. 이런 순서로 하는 거죠. 그러면 4개의 수가 합이 11 되려면 제일 큰 수가 6이니까 잠깐만 6을 한 개 뽑을 수 있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쌤이 원래 큰 수를 많이 뽑는 걸 좀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6을 2개 뽑으면 탈락이니까 6을 한 개 뽑고 5는 안 돼. 1, 1이 남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4도 안 돼. 6, 3, 1, 1 가능하네. 10일 아니? 그죠? 오케이. 나이가 됩니다. 나이를 있다가 두 번째 6은 살리고 요거 하나 줄이면 2이 되겠지. 가능하고요. 6 들어가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직 나이는 있다 할 거니까. 세 번째 이제 6은 버리고 6은 이제 아예 안 쓸 거야. 5만 쓰면요. 5는 안 되겠지. 4, 2, 1 되겠네. 뭐 이런 꼴이지. 됐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요거 하나 읽어주고 5, 3, 2, 1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더 이상 줄 게 있네요. 큰일 나네. 다섯 번째 5, 2, 2, 2도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5는 끝난 것 같은데 더 이상 내려서 줄 게 없잖아. 그치? 5 이하의 숫자들이니까 여섯 번째 손명시 많이 가죠. 5 끝났어. 4를 많이 써봐. 4, 4, 4 4, 3, 12구나 4, 4, 2, 1 됐어요? 일곱 번째 4, 3 여기 3을 줄 수 없잖아. 2 그죠? 더 내릴 수는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덟 번째 3, 3, 3 쌤 똑같은 지금 숫자를 내려가면서 많이 쓰는 거 기준하고 있는 거야. 3을 3개 쓸 수 있네. 3, 3, 3 2하면 되잖아. 그죠? 3을 2개 쓰는 것도 있네. 3, 3, 2, 2 되겠네. 그죠? 더 낮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오케이? 3, 3, 2 안 되냐? 아, 안 되네. 땡큐. 네, 알았어. 뭐야? 주면 더는구나. 없네. 그죠? 3 하나만 3 하나 2 9밖에 안 돼. 없어. 2는 다 2면 8밖에 안 돼. 없어. 끝. 됐어요? 나열 4팩 나누기 2팩. 왜? 몇 번째 뭐가 나오는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나열 끝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마음에 드는. 이 중복조합은 쌤이 이거는 별로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왜 생각했냐면 첫 번째 나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안 10일이라서 좀 애매하다. 이렇게 있으면 처음 나온 숫자를 A, 두 번째를 B, 그 다음 C, 그 다음 D로 하면요. 세 개 합이 11 만드는 걸 찾는 건데, 그죠?
조건이 어떻게 있냐면 A, B, C, D가 일단 자연수여야 돼요. 1부터 6 사이야. 그죠? 그러면 자연수로 때리면 이게 111 이게 제일 큰 게 8일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생각 가능합니다. 봐봐. 중복조합으로 진행한 친구들은요. 근데 또 하자.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 숫자가 한 그 11이 아니라 얘가 한 7 정도까지면 중복조합이 빠를 거야. 손이 많이 가니까.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일단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은데 더 짧게 풀려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회차별 이 문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나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푼다는 것은.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해서 10을 만드는 건요. 자연수니까 잠깐 봐봐. 자연수니까 8까지 원래 나오는데 그죠? 8은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풀 때 여사건을 처리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자연수로 10을 만들려면요. 4를 빼야 되잖아. 그럼 7 남죠. 4H7이 전체 경우의 수 빼기.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뭘 빼줘야 되냐면 이 제일 큰 수가 8이 가능하기 때문에 8이 사용된 경우 빼야 되거든. 7이 사용된 경우도 빼야 돼. 요거 두 개를 빼주면 전부다. 이해되겠어요? 자연수인 중복조합을 숫자에다 뽑아버리면 그게 다 개수가 되긴 하는데 지금 상황상 7, 8은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쌤 9는요. 9는 쓸 수가 없어 어차피. 111이 깔리긴 해야 되니까 9가 나올 수가 없어. 알겠죠? 9 이상은 쓸 일이 없고요. 그나마 7, 8은 쓸 수 있기 때문에 7이나 8을 쓰는 게 여기 세상상에 없잖아. 그걸 걷어줘야지. 알겠죠? 그럼 해볼게 봐봐. 자, 8이 사용되는 케이스는요. 8111, 18111 쉽게 말하면 A가 8인 경우, B가 8인 경우, C가 8인 경우, D가 8인 경우 4개밖에 없어. 이건 쉬워. 됐어요? 오케이? 제일 큰 수 하나는 쉽습니다. 자, 7이 사용되는 경우는요. 만약에 A가 7이라 가정하면 알겠죠? 요게 그 나머지가 이제 제일 큰 수가 211 가능하단 말이야 일단. 요러면 11 맞죠? 근데 얘도 봐봐. 7, 2, 1, 1이 되는데 다른 숫자 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7이 사용했다는 건 7, 2, 1, 1만 사용된 거야. 그죠? 오케이? 그러면 7, 2, 1, 1을 A, B, C, D 나열 4팩 나누기 2팩 그러면 되겠다. 확실히 얘는 그죠?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 이제 이 해석하는 실력이 필요하겠지. 알겠습니까? 이거 둘 다 꼭 연습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에서는 여기까지 하면 충분할 거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문제가 특히 뭐 평가원거야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꼭 확실하게 연습해야 돼. 오늘 같은 경우는 쌤이 지금 그죠? 30번이랑 22, 15가 아니고 14번 그죠? 14 이렇게 딱 3개만 제낀 건데, 나머지 13 같은 경우는 알고는 있지만 이건 뭐 최근 또 수업 때 한 기억이 있어서 안 하긴 했는데요. 나머지도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알겠죠? 여러분 지금 확실해야 될 게 쌤이 준 개별 미션도 중요하지만 이 모의고사의 복습을 통해 전반적인 학습 꼭 해야 되고, 특히나 3점짜리 문제나 쉬운 4점 중에서 아예 갈피를 못 잡는 게 있으면 그건 공부해야 돼. 개념 노트랑 연계시키던가 아니면 우리 교재랑 연계시켜서 그걸 통으로 질문해. 쌤 제가 이런 것들은 아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그 유형에 대한 개념을 아예 다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살려놔야죠. 알겠죠? 이런 종합적 모의고사가 지금 후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아마 그 진도 부분에 대한 거는 몇 번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개념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메우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좀 안 되는 것들을 좀 챙겨놓고 그 노트와 함께 우리 교재와 함께 학습을 해야 좀 제대로 채워지겠죠. 알겠죠? 모의고사 한 문제를 연습한다고 약간 밖에 나오면 못 풀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아예 개념 자체가 좀 어렵거나 이런 친구들은 뭐 따로 질문하시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시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